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을 맨 채로 저렇게 집집을 들락거립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 건물 바깥에서 저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마약 구매자에게 배달된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주택가를 서성이던 이 남성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 저렇게 전력 질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4명이 따라붙은 한밤의 추격 전 약 300m를 도망친 끝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은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그런데 이 마약 전달책은 검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마약 공급책 같은 배후의 존재일 것 같은데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약 공급책을 잡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마약 사범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약 공급책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그 마약 공급은 텔레그램과 같은 그런 삭제가 가능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SNS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 같던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성을 잡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고 보니 이 양이 상당하다고 해요. 1,5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새 우리 일상에 마약이 굉장히 깊숙이 침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마약 사범이 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 30대의 경우에는 5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2배가량 숫자가 늘었다고 해요. 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젊은 층의 마약 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게 되면 그것이 단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어서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더 젊은 층에까지 유혹하는 그런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마약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게 침투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마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첩보를 접하지 않는 이상 이걸 사전에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음지에서 비밀스럽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단속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많이들 난색을 표하는데요. 일단은 저렇게 이제 수거책이라든지 공급책이라든지 한 사람을 딱 잡으면 그물망식으로 사실은 이제 수사 기법을 사용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보통 본인이 저렇게 마약을 공급하면서 본인이 투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 사람에 대해서도 투약의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제 수사를 동원을 해서 그물망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관련된 당사자들을 충분히 더 입건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조연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